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먼저 방송하기 전에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선택은 항상 여러분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하여 다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 회원가입비를 50만원을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새벽부터 일어나고 준비해서 방송을 합니다. 제목은 사우디 감산 정책 그리고 유가 향방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유가의 손익분기점은 여러 사람 말들이 많지만 50달러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유가는 55달러고 손익분기점이니까 손해보고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유가는 55달러로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투자 방법은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50달러에서 53달러일 때는 신한 WTI 원유 선물 ETN 혹은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을 매수하고 그래서 57달러에서 60달러까지 근접하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신한 인버스 WTI 원유 선물 ETN이나 아니면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50달러 근처면 53달러부터 해가지고 50달러까지 분할 매수를 했어요.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이나 아니면 신한 에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을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게 57달러 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고 그래서 동시에 신한 인버스 WTI 원유 선물 ETN이나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을 매수했어요. 인버스는 떨어지면 또 돈을 벌죠. 그래서 떨어지면 이 종목을 사고 또 올라가면 이 종목을 사서 양방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유가가 폭락해서 50달러에서 60달러의 밴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돼요. 지난 오페크 플러스 회의, 오페크 플러스는 오페크하고 러시아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불발로 사우디 측에서 그럼 이제 같이 죽자는 식으로 4월부터 유가를 6% 할인해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겠다고 하니 지금도 200만 배럴 이상의 초과 공급인데 사우디가 추가로 250만 배럴 생산한다고 하니 초과 생산이 500만 배럴이 발생하게 되고 그 후 다른 산유국들이 경쟁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는 배럴당 10달러대까지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원유 수요가 한 200만 배럴 가까이가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기존에 감산된 200만 배럴에다 추가로 150만 배럴 정도를 같이 또 더 감산을 하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못하겠다 그렇게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사우디가 그러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4월 달부터는 그럼 자기들이 이제 감산은 없고 정산 정책을 해가지고 1200만 배럴 이상까지 정산하겠다. 1400만 배럴까지 정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과 공급인데 정산을 해버리면 초과 생산이 500만 배럴 이상이 되면 유가는 대폭락이 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배럴당 10달러까지 갈 수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의 로저 디완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원유 수요 급감에 사우디 정상까지 겹치면 2분기 유가는 20년대 최저치인 배럴당 20달러 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불안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유명하고 IHS 마켓도 유명한 곳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20달러 선, 한 곳에서는 10달러 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달러, 20달러니 한 15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15달러까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유가가 최소 60달러 이상이라야 재정수지가 맞지만 러시아는 유가가 40달러까지 가도 재정수지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 감산을 반대한 것이다. 추가 감산을 하면 미국 셰일 업체에게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굉장히 그 지출이 많아가지고 유가가 60달러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재정수지가 적자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6.7%였는데 러시아는 흑자였어요. 유가가 그렇게 떨어져도. 그래서 러시아는 60달러, 40달러까지는 뭐 괜찮다.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왜 반대했냐면 자꾸 감산하면 미국 셰일 업체만 도와주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우디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을 상황이어서 그럼 같이 죽자는 식으로 추가 감산이 아니라 대폭 정산 정책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 러시아가 감산을 안 하는데 오페크 혼자서 감산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 그러면 어차피 사우디는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차라리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정산 정책을 발표한 국제석유시장은 대요동을 치고 유가가 이틀 만에 46달러에서 장중 27달러까지 45% 떨어지고 러시아 주가도 1323에서 1094로 18% 가까이 떨어지니 러시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재협상 카드를 꺼내니 지난밤 3월 10일 WTI 유가가 다시 31.13달러에 34.36달러로 10.37% 급반등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우디를 과소평가한 거죠. 사우디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랬는데 사우디가 세게 나오니까 정산을 한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틀 만에 27달러까지 떨어지고 이 상황이 보니까 20달러, 10달러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러시아 주가도 18% 이틀만 대폭락하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래서 러시아가 사우디와 재협상할 수도 있다.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유가가 다시 10.30% 급반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 1, 상황 2로 상황 1은 재협상을 성공 시 유가는 지금 34.36달러죠. 거기서 적정 유가 55달러까지 가니 앞으로 6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전략은 제가 31달러 선에서 그 매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5달러까지 가니까 77% 상승하지만 어젯밤에 10.30% 상승해가지고 앞으로는 60% 상승할 거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많으니까 아직은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상황 2는 재협상 실패 시 유가는 10에서 20불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그죠? 한 15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협상이 성공하면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을 매수한 분들은 77%의 수익을 향유하시고 재협상이 실패하면 유가가 대폭락할 수 있으니 신한 레버리 WTI 원유 선물 ETN 매수는 금지하고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은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을 매수하라 그랬죠. 그래서 협상이 성공하면 77% 수익을 향유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되고 만약에 재협상이 실패하면 유가가 대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을 계속 추가로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은 매수 금지. 왜? 레버리지는 2배로
한 배 떨어지면 두 배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30% 떨어지면 60% 떨어지고, 레버리지는 절대로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추가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시황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 판단도 참조하시고 여러분 판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의 예상은 미국 주가가 5% 정도 상승하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31% 상승했으니 한국 주가도 3% 이상 상승해야 한다. 미국 주가보다도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30% 이상, 뭐 35%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야 한국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한국 주가가 오릅니다. 자, 근데 6.31% 상승했으니 한국 주가도 최소한 6%까지는 아니어도 3% 이상 상승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했잖아요. 그동안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 시점이면 완전히 올려버렸을 거예요. 올려버렸을 건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폭등했는데 재매수하면 손해가 심하니까 아마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할 확률이 높고, 또 기관도 수익을 챙기려고 오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동성이 심해 내일 다시 6%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관이 단타를 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대량 매도를 할 수 있으니 장이 조정받으면 그때 분할 매수하시고, 9시 10분경에 외국인이 500억 이상 매수하면 적극 매수에 동참해야 한다. 아마 기관이 요새는 단타의 대가입니다. 바닥에 사가지고 그냥 고점 되면 팔고 또 바닥에 사고 이럽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죠. 그죠? 외국인 또 매수하면 꾸준히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어제 대량으로 매수한 기관이 오늘 시작을 2%, 3% 상승해서 출발하면 매도해 수익을 챙기려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2%, 3%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사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매도한 다음에 주가를 내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시초가에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9시 10분이면 알 수 있죠. 9시 10분이면 이게 어디냐, 잠깐만요. 여기 네이버에 그 국내 정시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코스피 밑에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9시 10분에 외국인이 500억 이상 매수하면 너무 겁내지 말고 적극 매수에 동참하시라.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량 종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우량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랬잖아요. 유가 이거는 20% 매수한 상태죠. 그죠? 그리고 추가로 오늘 뭐 30%까지 매수해가 50% 정도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마시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시 10분경에 외국인이 500억 이상, 막 1000억, 600억, 700억 이렇게 매수하면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 가지고 서둘러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